오늘 배운 성리학, 문제 2개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기 전에 성리학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우주론으로 이기론을 살펴봐야겠죠. 주희는 우주 만물이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양과 형체, 운동성이 없는 형 이상의 존재로서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라고 했죠.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인간으로 따지면 정신, 집에서는 설계, 그리고 이 기는 운동성과 형태가 있는 형이하의 존재로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라고 했죠. 하드웨어, 육체,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재료로서 기에 비유할 수 있고요. 이 이와 기의 관계는 서로 섞일 수 없다. 논리적으로는 이와 기가 섞이지 않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기가 분리될 수 없다.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를 통해 이와 기의 오묘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인은 인간 내면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심성론에서 심통성정,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그릇 속에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성이라고 했죠. 하늘이 부여한 이치.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하늘이 부여한 이치가 존재한다. 인간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이다. 이걸 성즉리라고 했고요. 이 인간의 본성이 외부 환경에 감응하여 반응을 하는 것이 정이다. 정은 성의 활동이다.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라고 했는데 이 본성은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선한 본성으로 본연지성이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으로 순선하다. 이 본연지성이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을 기질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리 나타나므로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악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기질지성, 즉 이와 기가 섞여있는 기질지성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 가운데 본연지성은 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순선한 것. 기질지성 가운데 순선한 부분을 본연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희의 수양론인데요. 거경궁리,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즉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궁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거경, 내적 수양의 방법으로 존양성찰, 양심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내적 수양의 공부가 있었고요. 궁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외적 탐구로서 경물치지가 있었죠. 경물치지. 이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달라지니까 별표를 치고 꼭 기억해주자고 했죠. 성리학에서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지극히 하는 것으로 외적 탐구를 의미한다. 그 밖에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수양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밑에 내용을 지우고, 암과 행함의 관계를 주의는 지행명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굳이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아는 것이 먼저이고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선지후행, 암과 행하는 것의 선후관계를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주희의 성리학 주요 내용들을 복습해보았습니다. 워크북 21페이지에 나온 1번,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과 관계 있는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성은 본래 청명하나 마치 보석이 물속에 있어 그 빛이 흐려져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 구절은 본래 청명했던 인간의 본성이 탁한 물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청명한 본성은 주희가 말했던 본성 가운데 본연지성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그 본연지성이 탁한 물로 인해 흐리게 보이는 것은 기질지성에 해당할 겁니다. 흐린 물을 제거하면 보석은 예전처럼 저절로 밝아진다. 즉 기질지성을 극복해서 본연지성의 순선함을 회복하자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 인욕에 의해 가려졌음을 깨달으면 곧 계명되므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연지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욕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욕을 제거해라. 존, 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라. 그리하여 경물을 추구하여 경물, 오늘 하나의 사물을 궁구하고 내일 또 사물을 궁구하기를 꾸준히 반복한다면 인욕은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경물, 외부 사물에 이르러 그 속에 있는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의 방법으로 성리학에서 제안한 수양 방법이었습니다. 이 글과 관계 있는 사상은 성리학이 되겠죠. 본연지성, 기질지성, 존천리 거인욕, 경물치지에 대한 내용까지.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성리학에 관련된 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이론적 탐구로서 지식의 확충을 강조했다.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 외부의 사물에서도 이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 이론적 탐구를 강조했죠.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치지의 의미였죠. 기억은 정답입니다. 니은, 천리를 도덕행위의 근거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존천리 거인욕,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도덕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도 성리학에 대한 옳은 설명 맞습니다. 세 번째도 볼게요. 디귿,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한 철학적인 사유와 가치를 중시하였다. 유교 사상은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 그 속에서 도덕 법칙을 탐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으니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인간은 누구나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까진 맞죠? 인간은 모두 순선한 본성으로서 본연지성을 똑같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죠. 이 본연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아 기질지성이라는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본성으로 드러나므로 본연지성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수양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거경궁리, 존양성찰, 경물치지, 존천리, 겨인욕 이런 수양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했었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게요. 형이상자는 모습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형체와 운동성이 없는 이를 의미하죠. 이것이 이이다. 형이하자는 실상도 있고 모양도 있다. 형체가 있고 운동성이 있는 기를 의미하겠죠. 이것이 바로 사물이다. 이 부분은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기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물을 만들어냈던 간에 어떤 이가 있다. 만물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가 있고 꽃과 나무, 개와 고양이, 만물에 하늘이 부여한 이치가 존재한다. 벽돌에도 벽돌의 이치가 있고 대나무 의자에도 그것의 이치가 있다. 네모 박스에 있는 이 글은 성리학의 우주론, 이기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을 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가운데 본연지성은 순선한 것이므로 악의 근원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악의 근원은 기질로부터 발생하는 인욕, 그것이 본연지성을 가리게 되면 악의 근원이 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인위적인 제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인위적인 제도, 규범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도가 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도 보겠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의자연의 삶을 중시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가 사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지와 행이 본래부터 하나라는 지행합일설을 주장하였다. 아직 우리가 배운 것은 아닌데요. 주희의 성리학은 지행병진,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굳이 그 선우를 따지자면 선지후행, 아는 것이 먼저고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왕수인의 양명학에서는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이다, 지행합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행합일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왕수인의 주장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성증리, 인간의 본성에 이치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 인격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한 것, 성리학에 설명받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인격의 수양과 실천 이외에도 외적 탐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이론적인 탐구 과정까지 강조한 게 성리학이었죠.